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남긴 말입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음식을 조금 늦게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대수롭지 않게 보는구나. 그런데 다음 명절, 할머니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이가 바빠서 그랬겠구나. 그래도 준비해줬네. 사건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해석을 바꾸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편해지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사건보다 해석에 흔들리는가?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화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똑같은데 제 기분이 달라서입니다. 제 해석이 달라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손주가 할머니, 바빠요 라고 말했습니다. 기분 좋은 날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바쁘겠지. 젊은 사람들은 다 바빠. 하지만 기분 안 좋은 날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말은 똑같습니다. 할머니, 바빠요. 하지만 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해석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누구는 화를 내고 누구는 웃어 넘깁니다. 왜 그럴까요?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똑같은데 해석이 다르면 감정이 달라집니다. 사건이 힘든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자라나는 생각이 힘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이건 사건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생각이 자랍니다. 나를 피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나 봐.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생각들이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사건 자체는 단순합니다. 전화를 안 받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해석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시니어 분들이 주로 빠지는 자동 해석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를 무시하나? 누군가 말을 짧게 하면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인사를 안 하면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냥 바빠서일 수도 있습니다. 깜빡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몸이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인가 하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하면 무슨 일 난 거 아냐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큰일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잘못한 건가? 관계가 어색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말이 없으면 내가 기분 상하게 했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그냥 피곤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일로 힘들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자동 해석이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사건은 단순한데 해석이 복잡해집니다. 해석이 복잡해지면 감정도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괴롭히는 건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해석입니다. 해석을 바꾸면 감정이 바뀝니다. 감정이 바뀌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왜곡된 해석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아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휴대폰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섭섭했습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아들이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땠을까요? 아들은 그냥 피곤했을 뿐입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 뿐입니다. 무뚝뚝한 성격일 뿐입니다. 엄마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귀찮아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왜곡된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사례 두 번째, 며느리의 말투. 68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은 좀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목소리가 조금 짧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구나.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운가 봐. 나는 이제 짐이구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땠을까요? 며느리는 정말 바빴을 뿐입니다. 회사 일이 많았을 뿐입니다. 아이 돌봐야 할 일이 있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왜곡된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사례 세 번째, 친구의 잊어버림. 75 새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친구와 약속을 했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깜빡했습니다. 전화해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깜빡했어.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나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친구도 나를 멀리하는구나. 서운했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땠을까요? 친구도 나이가 들어서 깜빡했을 뿐입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정신없었을 뿐입니다. 할아버지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닙니다.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왜곡된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세 가지 사례를 보셨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사건은 단순했습니다. 아들이 짧게 대답했을 뿐입니다. 며느리가 바빠서 못 온다고 했을 뿐입니다. 친구가 약속을 깜빡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해석이 왜곡됐습니다.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해석이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해석을 바꾸면 감정도 바뀝니다. 아들이 짧게 대답한 건 피곤해서입니다. 며느리가 못 온다고 한 건 바빠서입니다. 친구가 약속을 깜빡한 건 건망증 때문입니다. 저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감정이 바뀝니다. 화가 안 납니다. 서운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같은 사건인데 해석을 바꾸니 감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에픽테토스가 말한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사건은 바꿀 수 없습니다. 아들의 성격을 바꿀 수 없습니다. 며느리의 바쁜 일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친구의 건망증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해석을 바꾸면 감정이 바뀝니다. 감정이 바뀌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생각 패턴이 있습니다. 이걸 인지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자주 빠지는 4가지 왜곡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곡, 과대해석. 사소한 말도 크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작은 일을 큰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손주가 할머니, 바빠요 라고 말했습니다. 과대해석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피하는구나. 나는 이제 할머니로서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사소한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떨까요? 손주는 정말 바쁠 뿐입니다. 할머니를 사랑합니다. 단지 시간이 없을 뿐입니다. 과대해석은 작은 일을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조금 늦게 준비했습니다.
과대 해석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시어머니를 우습게 보는구나. 이제 나는 이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사실은 어떨까요? 며느리는 그냥 바빴을 뿐입니다. 준비할 게 많았을 뿐입니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과대 해석을 하면 모든 게 큰일이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큰 갈등이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왜곡, 마음 읽기. 상대 속을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분명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봐. 이렇게 단정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들이 휴대폰만 봅니다. 마음 읽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애는 지금 나랑 대화하기 싫은 거야. 나를 귀찮아하는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회사에서 급한 메시지가 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마음 읽기는 추측입니다. 추측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마음 읽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피하는구나. 나랑 통화하기 싫은가 봐.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친구는 그냥 휴대폰을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일로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피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읽기는 위험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추측이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나빠집니다. 세 번째 왜곡, 부정 예측. 안 좋은 쪽으로만 상상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며느리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부정 예측을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사고 난 건 아니야? 큰일 났나? 하지만 사실은 어떨까요? 며느리는 그냥 회의 중일 수도 있습니다. 운전 중일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을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큰일 아닙니다. 부정 예측은 불안을 만듭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합니다. 몸이 조금 아프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병인가? 암인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하지만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조금 쉬면 나을 수 있습니다. 큰 병 아닙니다. 부정 예측은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괴로워합니다. 네 번째 왜곡, 과거 끌고 오기. 오래된 상처가 현재를 왜곡하는 겁니다. 예전 일이 지금 일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며느리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 과거를 끌고 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늦었잖아. 또 늦네. 나를 무시하는 거야. 변한 게 없어. 하지만 오늘은 정말 차가 막혔을 수도 있습니다. 일이 늦게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늦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를 끌고 오면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아들이 짧게 대답합니다. 과거를 끌고 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 항상 이래. 나한테 관심 없어. 변할 생각이 없어. 하지만 오늘은 정말 피곤했을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를 끌고 오면 현재가 왜곡됩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못 봅니다. 변화를 못 봅니다. 정리. 네 가지 생각 왜곡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과대 해석. 사소한 말도 크게 받아들임. 둘째, 마음 읽기. 상대 속을 내가 다 안다고 착각. 셋째, 부정 예측. 안 좋은 쪽으로만 상상. 넷째, 과거 끌고 오기. 오래된 상처가 현재를 왜곡. 이 네 가지가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왜곡을 자주 하십니까?
과대 해석, 마음 읽기, 부정 예측, 과거 끌고 오기. 자신의 패턴을 알아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해석을 바꿔서 마음이 편해진 시니어 세 분의 이야기입니다. 사례 첫 번째, 며느리의 짧은 답장. 72세 김영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었니? 며느리가 짧게 답장했습니다. 김밥이요. 할머니는 서운했습니다. 예전 해석은 이랬습니다. 무례하다.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나를 싫어하나 봐. 시어머니를 귀찮아하는구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락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가 답장한 것 자체가 좋은 거 아닐까요? 바쁜데도 답한 거잖아요.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맞네. 바쁜데도 답을 했네. 무시한 게 아니라 바빴던 거구나. 바뀐 해석은 이랬습니다. 며느리가 바쁜데도 답해줬네. 고맙네. 짧아도 답한 게 어디야. 그러자 감정이 70% 감소했습니다.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사건은 똑같았습니다.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석을 바꾸자 감정이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며느리한테 화낼 필요가 없더라고요. 사례 두 번째, 친구의 연락 끊김. 68세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5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6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운했습니다. 예전 해석은 이랬습니다. 나를 멀리하네. 나를 이제 친구로 안 생각하나 봐.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동네 복지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친구분도 나이가 드셨잖아요.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 거 아닐까요?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맞네. 그쪽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가족 일로 바쁠 수도 있고. 바뀐 해석은 이랬습니다. 친구도 나이가 들었으니 힘든 일이 있겠지. 나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정이 있는 거겠지. 그러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친구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내가 아파서 병원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 할아버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사건은 똑같았습니다. 6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석을 바꾸자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해할 뻔했어요. 생각을 바꾸니 친구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례 세 번째, 손주의 무뚝뚝함. 75세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고등학생 손주가 있었습니다. 예전엔 할머니한테 잘 따랐는데 요즘은 무뚝뚝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았습니다. 할머니는 섭섭했습니다. 예전 해석은 이랬습니다. 정이 없다. 할머니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는 이제 쓸모없는 할머니구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손주한테 서운한 말을 했습니다. 너 할머니한테 왜 이래? 정도 없니? 손주는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할머니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애들은 다 저래요. 표현을 잘 안 해요. 저도 그래요.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맞네. 요즘 아이들은 표현 방식이 다르구나. 무뚝뚝해도 사랑하는 건 똑같을 수 있겠네. 바뀐 해석은 이랬습니다. 손주는 사춘기라 표현이 서툴 뿐이야.
요즘 아이들은 다 저래. 사랑하는 건 똑같아. 그러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가 됐습니다. 할머니는 손주한테 더 이상 서운한 말을 안 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애들 표현 방식을 잘 몰랐구나. 괜찮아. 천천히 이야기하자. 손주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제가 무뚝뚝해서 죄송해요.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사건은 똑같았습니다. 손주가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해석을 바꾸자 관계가 개선됐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니 손주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세대 차이를 인정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공통점. 세 분의 이야기를 보셨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사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짧게 답장했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6개월 동안 연락 안 했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해석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감정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해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해석을 바꾸면 감정이 바뀝니다. 감정이 바뀌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구체적인 4가지 기술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기술, 팩트와 내 생각을 분리하기.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사건과 해석을 분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2가지 질문을 하십시오. 사건은 무엇인가? 내 해석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볼까요? 며느리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사건은 무엇입니까? 며느리가 전화를 안 받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내 해석은 무엇입니까? 나를 피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나 봐. 이게 해석입니다. 이 둘을 분리하십시오.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왼쪽에 사건, 오른쪽에 내 생각이라고 쓰십시오. 왼쪽에는 며느리가 전화를 안 받았다라고 적으십시오. 오른쪽에는 나를 피하는구나라고 적으십시오. 이렇게 분리하면 보입니다. 아, 사건은 단순한데 내 생각이 복잡하구나. 사건은 그냥 전화를 안 받은 거고 나를 피한다는 건 내 추측이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화를 안 받은 건 바빠서일 수도 있고 회의 중일 수도 있고 휴대폰을 못 봤을 수도 있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팩트와 생각을 분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하십시오. 사건은 뭐지? 내 생각은 뭐지? 이렇게 물으십시오. 그러면 점점 해석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2번째 기술, 상대 의도를 추측하지 않기. 우리는 자주 추측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 사람은 분명 나를 이렇게 볼 거야. 하지만 추측은 대부분 틀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할 거야. 이렇게 추측합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머릿속 상상입니다. 추측을 멈추십시오. 대신 확인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예를 들어볼까요? 아들이 짧게 대답합니다. 추측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하지만 물어보십시오. 아들아, 요즘 무슨 일 있니? 힘든 일 있어?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 죄송해요,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말이 없었어요. 이렇게 확인하면 추측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힘들었던 겁니다. 추측은 관계를 망칩니다. 확인은 관계를 회복합니다. 추측하지 말고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아? 이런 의도였어?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 기술, 감정을 기록하고 다시 보기.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적으십시오. 종이에 적으십시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뭐지?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거지? 사건은 뭐였지? 내 해석은 뭐였지? 이렇게 적으십시오. 적고 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적는 행위 자체가 감정을 객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만 있으면 감정이 커집니다. 정말 화나, 정말 서운해. 계속 생각하면 감정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으면 다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 해석이 맞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며느리가 짧게 답장했습니다. 화가 납니다.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종이를 꺼내십시오. 적으십시오. 사건: 며느리가 짧게 답장했다. 내 생각,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 감정: 화남, 서운함. 적고 나면 보입니다. 아, 짧게 답장한 게 사실이고 무시한다는 건 내 추측이구나. 혹시 바빠서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감정 기록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감정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네 번째 기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 묻기. 무조건 화내지 마십시오. 무조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잠깐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이 사건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예를 들어볼까요? 손주가 무뚝뚝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다르게 물어보십시오. 다른 이유가 있을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사춘기라 그런가? 표현이 서툰 건가? 요즘 학교 일로 스트레스 받는 건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그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가장 관대한 것으로. 사춘기라 표현이 서툰 거야. 사랑은 하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감정이 바뀝니다. 서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가 됩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한 가지 해석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십시오. 그중 가장 관대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네 가지 기술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팩트와 내 생각을 분리하기. 사건은 무엇이고 내 해석은 무엇인가? 둘째, 상대 의도를 추측하지 않기. 추측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감. 셋째, 감정을 기록하고 다시 보기. 적고 나면 감정의 크기가 줄어듦. 넷째,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 묻기. 다양한 시각으로 보기. 이 네 가지만 연습하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확실히 달라집니다. 생각을 바꾸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네 가지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시니어 우울감 감소. 나이가 들면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외로움, 무력감, 상실감. 이런 감정들이 우울감을 만듭니다. 하지만 우울감의 대부분은 생각에서 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내 인생은 끝났어. 이런 생각이 우울감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 가족들이 나를 사랑해. 남은 인생도 의미 있어. 이렇게 바꾸면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실제 연구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받은 시니어, 그룹과 안 받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3개월 후 결과를 봤습니다. 훈련받은 그룹은 우울감이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안 받은 그룹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십시오. 우울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 관계 스트레스 반 이상 사라지. 관계가 힘듭니다. 며느리와의 관계, 아들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모두 스트레스입니다. 왜 스트레스일까요? 해석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이런 해석이 관계를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해석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바빠서 그래.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어. 이렇게 바꾸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앞서 들려드린 세 분을 기억하십니까? 며느리의 짧은 답장을 이해한 할머니, 친구의 연락 끊김을 이해한 할아버지, 손주의 무뚝뚝함을 이해한 할머니. 모두 해석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관계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관대한 해석이 관계를 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상대방을 관대하게 해석하십시오. 관계가 확실히 편해집니다. 세 번째 변화, 세대 갈등 완화. 젊은 세대와의 갈등이 심합니다. 손주, 아들, 며느리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석 때문입니다. 왜 저렇게 예의가 없지? 왜 저렇게 이기적이지? 왜 나를 존중하지 않지? 이런 해석이 갈등을 만듭니다. 하지만 해석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시대가 달라서 그래. 요즘 애들은 표현 방식이 달라. 나도 젊었을 때는 어른들이 이해 못했어. 이렇게 바꾸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세대 차이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갈등이 완화됩니다. 이해가 생깁니다. 관용이 생깁니다. 그러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네 번째 변화,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 놀랍게도 생각을 바꾸면 건강도 좋아집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립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수면을 방해합니다. 소화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은 다릅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혈압이 안정됩니다.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잠을 잘 잡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가 이를 증명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오래 삽니다. 병에 덜 걸립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좋아집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요약 메시지. 4가지 변화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시니어 우울감 감소. 둘째, 관계 스트레스 반 이상 사라짐. 셋째, 세대 갈등 완화. 넷째,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 이 모든 변화가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일어납니다. 사건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 해석만 바꾸면 됩니다. 해석을 바꾸는 순간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사건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씩 연습하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생각도 있습니다. 독한 생각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각들은 여러분을 망가뜨립니다. 조심하십시오. 첫 번째 독한 습관, 자기 비난. 내가 잘못했어. 내 탓이야.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들이 이혼했습니다. 자기 비난을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내 탓이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들의 이혼은 아들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모든 책임을 질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손주가 성적이 안 좋습니다. 자기 비난을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손주를 제대로 못 돌봐서 그래. 내 탓이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손주의 성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할머니 탓만은 아닙니다. 자기 비난은 자존감을 망가뜨립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모든 게 제 탓은 아닙니다. 두 번째 독한 습관. 과도한 희생. 나는 참아야지.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 먼저. 내 것은 포기해도 돼. 이런 생각도 위험합니다. 자신을 너무 희생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명절에 모든 음식을 혼자 준비합니다. 힘들지만 참습니다. 나는 괜찮아. 가족들 편하게 해줘야지. 하지만 몸이 망가집니다. 마음도 힘듭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들한테 돈을 다 줍니다. 자신은 아껴 씁니다. 나는 괜찮아. 애들한테 주는 게 맞지. 하지만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 노후는 어떻게 하나 걱정됩니다. 과도한 희생은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적당히 희생하고 적당히 자신을 챙기십시오. 세 번째 독한 습관. 내가 다 잘못했지. 시계 왜곡. 관계가 안 좋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 잘못했지. 내가 못나서 그래. 하지만 관계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둘이 만듭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상대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볼까요?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지. 내가 며느리를 잘 대하지 못했어. 하지만 정말 모두 제 탓일까요? 며느리도 노력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쪽만 탓하지 마십시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십시오. 네 번째 독한 습관. 불필요한 비교. 저 사람은 좋겠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못 사나? 다른 집 애들은 다 잘하는데. 이런 비교는 불행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우리 집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은 왜 이래? 친구 집 애들은 효도하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친구 집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속은 다를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은 우리 집입니다. 다른 집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는 돈이 많습니다. 우리는 적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 친구는 편하게 사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초라해집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건강, 가족, 평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독한 습관. 혼자 생각만 키우기. 문제가 생기면 혼자 곱씹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계속 생각만 합니다. 하지만 말은 안 합니다. 확인도 안 합니다. 그냥 혼자 생각만 키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왜곡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며느리가 짧게 답장했습니다. 혼자 생각합니다. 나를 싫어하나 봐.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계속 커집니다. 하지만 며느리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커집니다. 혼자 생각만 키우지 마십시오. 말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아?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오해가 풀립니다. 혼자 생각만 키우는 건 독입니다. 정리. 5가지 독한 생각 습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기 비난.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둘째, 과도한 희생.
자신도 챙기십시오. 셋째, 내가 다 잘못했지. 시계 왜곡.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십시오. 넷째, 불필요한 비교.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혼자 생각만 키우기. 말하고 확인하십시오. 이 5가지는 여러분을 망가뜨립니다. 조심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건강한 생각을 하십시오. 관대한 해석을 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처음에 들려드린 에픽테토스의 말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건 사건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짧게 답장한 것, 아들이 무뚝뚝한 것, 친구가 연락 안 하는 것,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겁니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사건은 바꿀 수 없지만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해석을 바꾸면 일어나는 마법. 해석을 바꾸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상처가 지혜가 됩니다. 나를 무시하는구나라는 상처가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구나라는 지혜로 바뀝니다. 둘째, 갈등이 이해가 됩니다. 왜 저렇게 예의가 없지? 라는 갈등이 시대가 달라서 표현 방식이 다르구나라는 이해로 바뀝니다. 셋째, 불안이 평온으로 바뀝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이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평온으로 바뀝니다. 해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런 마법이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의 사건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며느리가 짧게 답장하면 바빠서 그랬겠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들이 무뚝뚝하면 피곤해서 그랬겠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친구가 연락 안 하면 사정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관대하게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감정이 바뀝니다. 화가 안 납니다. 서운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작은 연습입니다. 하지만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사건과 해석을 분리하십시오. 사건은 뭐지? 내 생각은 뭐지? 이렇게 물으십시오. 둘째, 추측하지 말고 확인하십시오. 이게 맞아? 물어보십시오. 셋째, 관대하게 해석하십시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해석을 바꾸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일주일 후 여러분은 감정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화가 덜 날 것입니다. 서운함이 줄어들 것입니다. 한 달 후 여러분은 관계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편해질 것입니다. 아들과의 대화가 늘어날 것입니다. 친구와의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3개월 후 여러분은 인생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울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입니다. 건강이 좋아질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해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일어납니다. 약속드립니다.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2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2분 다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는 늘 불평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무시해. 짧게 말해. 나를 싫어해. 2번째 할머니는 늘 감사했습니다. 며느리가 바쁜데도 연락해줘. 짧아도 답해줘. 고마워.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2번째 할머니였습니다. 사건은 똑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으십니까? 불평하는 할머니? 감사하는 할머니?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3가지 부탁드립니다. 첫째,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더 많은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셋째,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이런 해석을 바꿔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함께 생각을 바꾸고, 함께 마음을 편하게 하고, 함께 행복해집시다. 마무리, 인사.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사건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괴롭힌다. 사건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바뀝니다. 감정이 바뀌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오늘 하나의 사건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관대하게 해석하십시오.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훨씬 편안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상처가 아니라 지혜로, 갈등이 아니라 이해로, 불안이 아니라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부터 관대한 해석을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